임대주택 정책의 종류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으며, 첫 번째 임대료 규제는 상한제, 최고 가격제를 말하고 분양가를 규제하므로 소비자, 즉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는 효과가 있지만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장 가격보다 높은 임대료도 아무런 효과 없으며 단기에 임대료가 낮아지면 수요 증가,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가 목적이므로 단기에 효과가 크며 장기적으로 임대업자의 수익이 감소로 이어지므로 공급의 감소로 장기에 더 큰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주택 공급 감소로 임차인의 주거부담이 커진다. 즉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되고 임대료 암시장이 형성되어 이중 가격이 성립하고 임대주택의 질은 저하되며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의 세액 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임대료 보조는 주택 보조금을 의미하며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수요자 보조는 임차인에게 하는 것으로 가격 보조, 즉 임대료, 집세를 보조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소비가 늘어나고 효용이 증대되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에 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득 보조, 즉 현금을 보조하는 것도 가격 보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징은 단기에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만 공급량은 불변이라서 수요가 증가하여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주택 소유자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만 장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임대인은 정상 이윤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생산자 보조는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은 불변인 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고 임차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주거비 보조 효과는 크며 즉 임차인의 선택폭이 커지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의 불변으로 공공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며 공공주택이 많으면 사적 임대료가 하락해서 수요가 증가하므로 사적 임대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의 정책이 있습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이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주택의 질과 거주가구 소득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며 하향 여가는 능동적 순환, 즉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소득자의 소득 증가 시 저가주택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고가주택 중 슬럼화된 것이 저소득층 주택으로 하향 전환하며 이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 때문이며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방법이며 저가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할수록 하향 여가가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상향 여가는 고소득층 소득 증가 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재개발돼서 저소득층은 떠나고 고소득층 사용주택으로 상향 여가되는 현상을 말하며 개량 비용보다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면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은 고소득층,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하며 고소득층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거래된다는 것, 즉 정의 외부 효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토지 정책 수단으로 직접 개입은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등이 있으며 간접 개입은 보조금 지급 등이 있고 개발권 양도제, 즉 TDR은 개발권 부여 방법이며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 시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토지 적성 평가제란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 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며 환지 방식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토지은행제도, 즉 토지 비축제도는 앞서도 살펴봤는데 비축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되므로 토지 수용보다 사적 권리를 덜 침해하며 공공개발은 수용 가능하지만 수급 조절용은 수용 불가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조세 정책은 재산세 부과 효과를 주택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임대주택 시장의 세금이란 조세의 정가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조세의 정가란 납세 의무자한테 부과된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조세 정가가 높아지고 임차인의 조세 부담은 완화되며 즉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기에는 대체재가 부족해서 비탄력적이고 가파르며 장기는 대체재가 풍부해서 탄력적이고 완만한 게 특징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즉 재산세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적게 되며 신규주택 수요자가 중고주택 수요자보다 더 탄력적이며 수요, 공급 어느 쪽이든 토지 보유세는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조세의 기책의 실질적 납세자는 공급자이며 주택 구입 시 거래세를 인상하면 수요자 지불 금액은 커지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며 수요 감소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도 하락하여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게 되며 정부의 세수입은 증가하나 전체적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 시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매도자는 주택의 매각 시기를 늦춤으로 공급이 감소해서 결국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주택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대주택 시장에 재산세를 부과할 시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가하므로 결국 둘 다 부담하게 되며 주택 수요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되면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토지 보유세 즉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등 토지 용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탄력성과 조세의 기착은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비례한다라는 게 특징이며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은 적고 공급자 부담이 크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은 크고 공급자 부담은 적으며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은 적고 수요자 부담은 크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은 크고 수요자 부담은 적은 게 특징입니다. 즉 탄력성이 크면 부담 적고 탄력성이 작으면 부담 크다로 연결하십시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액 부담 없고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전액 부담이 있고 공급자 전액 부담이 없으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 전액 부담 없고 수요자 전액 부담이 있으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전액 부담이 있고 수요자 전액 부담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의 공급을 또는 매도를 미룸에 따라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 앞서 살펴봤죠. 선분양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시행하며 계약금, 중도금 받고 건설함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후분양 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자금 조달해서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제도로서 주택의 질은 향상되고 매수자에게 유리한 게 특징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국가, 공사 등이 건설 후 20년간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고 단기 임대주택은 4년의 기간 동안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